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홀로 보내는 중입니다. 그 지겨운 인연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갈라서 좋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밖에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1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가정이었고 남자친구네 집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결혼할 때 양쪽 집에서 도움받지 않고 서로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입했고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결혼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순간조차도 잠시 남편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 집의 처가가 조금 야박하다는 것이었죠. 어떤 것이냐면 여행 다녀올 때 두 집 어르신이 선물을 사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우리랑 이거 어때? 아무래도 특산품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산품 구래 좋지에. 그럼 한라봉 2세트로 사겠다 하려고요. 그래, 그럼 한라봉으로 사자. 그렇게. 우리 집은 한라봉 2세트를 가지고 있고 모사드리지를 청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걸 사는 것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께 한라봉 4개를 드리면 우리 집도 한라봉을 사서 드려야지. 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한라봉 세트를 사는 게 꽤 낮은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집에 한라봉 세트를 주고 초과하는 부분은 그 귤 세트로 한번 해줘도 어때? 아니야. 어째서 우리 집이 받는 게 한라봉 세트인 중 줄어? 하람도 똑같이 해야지.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째서 당연히 시댁이 한라봉이고 우리 집이 귤이인가? 아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별것도 아닌 것 주고 우리 결혼하고. 첫 번째 여행을 하러 와서 쇼핑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한라산의 고운 모습을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께서 사랑받는 며느리로 낳으려면 말이야. 원래는 시집간 여자가 출가를 말하잖아. 아쉽긴 해도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했으니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할게요. 알겠지? 그런 식으로 사소한 일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나중에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싶어서 지나갔어.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남편은 소위 짠돌이라는 말을 듣게 돼 연하 시절부터 이런 부분이 걸리긴 했는데 그만큼 알뜰하게 산다는 면도 있으니 좋게 생각해왔어. 그런데 가끔 가문 사이에도 짠돌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들이 쌓여가고 그럴 때마다 제가 받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해서 대화를 정말 하자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양쪽 집안의 용돈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나는 좀 서운하게 느꼈어.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편안해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을 것이고 그게 의외로 쌓여서 내가 서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오해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 선물이나 행사에 드리는 용돈 같은 것도 똑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 자기 생각은 어떻게 해? 아, 이런 일로 오해하고 있는 줄 몰랐겠지.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몰랐어. 그래, 자기 말대로 나도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할 테니까. 그러나 나는 뭔가 편히자는 마음이 정말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나 돈 아끼면서 사는 거지.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 나중에 더 편한 거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 이상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어. 응, 알겠어. 이제부터는 서로 맞춰가면 되지. 참 그리고 말이 나왔는데 우리 양쪽 부모님께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는 용돈을 받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매달 얼마씩 아예 용돈을 드리는 게 어때?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은 어때? 그 이유는 크지 않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서로의 가정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생활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융통성 개념으로 해주자는 것이지. 왜 자신이 안 좋은 거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가정에 도움을 주고 받았잖아. 그래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지. 좋은 의도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없어.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직장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 집도 대출을 끼고 전세로 겨우 샀는데, 그리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대출값도 갚아야 해. 아주 조금씩이지만 남을 것이야. 그거라도 적어 놓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집을 빨리 장만할 수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하지만 지금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구도를 매달려고 하는 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내 말이 맞지 않아?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알아? 너무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그래, 알았어. 내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난이 틀린 것 같지 않네? 그럼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어떨까? 없던 일로 하자. 대신 내가 말했던 대로 양쪽 집안에서 똑같이 처리하도록 하자. 그건 우리가 지킬 것이다. 그래, 알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노력해 볼게. 하지만 우리가 집을 살 때까진 허리띠 졸라가며 돈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든 도와주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 양쪽 집안에서 용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 왜냐면 난 남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으니까. 순순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비록 양쪽 집안에 용돈을 제공할 수 없더라도 이제 뭔가 하나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똑같이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기분 내어 넘어갔어요. 그러다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의 1살밖에 차이 나는 여동생이 신우와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과 앉아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하고 뭐니 아가씨 왔어요? 저녁을 드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오시는 줄도 몰랐고 이제야 알았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줬으면 그럼 뭐라도 샀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뭐라도 준비할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녁은 집에서 먹고 왔어요. 밥을 안 구웠어도 그냥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고 해야겠네요.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러시군요. 나 이랑 의논에 알고 있어서 5분 정도 줄 수 있어?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준비해 올게요. 과일 이름은 무엇이 괜찮겠나요? 그러니 말고 너도 앉아서 가볼까? 이야기 좀 하자, 했다. 괜찮아. 안 그래도 이 일을 너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서둘러 남편 옆에 앉았다. 어머니와 아가씨는 서로 눈을 맞추더니 어머니가 입을 열어 말했다. 언니, 축하할 일이 생겼어. 난 내 남자친구랑 기아 결혼할 거야. 홍호 결혼이야. 아가씨는 얼굴을 달아준다. 남자친구랑 오래 연애해왔거든. 잘 됐네. 그러자 아가씨는 감동을 받아 정말로 물었다. 그럼 이제 결혼하자. 처음 이야기를 한다. 준비하느라 바쁘신 아가씨가 계신가요? 결혼 상담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가씨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결혼 문제로 오빠에게 부탁 좀 하러 왔어요. 너도 방금 들었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꼭 부모님의 응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결혼은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님도 결혼을 하며 겪은 것만큼 우리의 결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도와주실 거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상황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아들에게 결혼을 위해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우리 아들은 도와준다고 했고
그러나 너희 부부가 저금하는 통장을 통해 결혼을 위한 돈을 빌려와야 한다고 말했어. 저희 부부 적금으로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아놓은 그 적금을 신호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좀 빌려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며 가정을 위해 성실히 도와주길 바라는 뜻을 표현했어.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남자 쪽 집안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우가 시집을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무시받을지 상상해봐. 이렇게 살면 한숨도 못 쉴 것 같아.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살 아이들이 내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할 때 나는 당황해서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나도 고생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선택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가족이고 내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우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해. 아, 자기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줄래? 난 남편하고 따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안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다. 들어갔고 문을 닫으며 혹시 소리가 들릴까 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갑자기 한 말에 당황했지만 자기, 정말로 두려는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뿐인 동생과 엄마에 대해 들어보니 안 됐잖아. 결혼 전부터 무시당했고 결혼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돈이 없어서라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대단한 돈 모은 것도 아니지만 오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어. 아니, 정말 당황스러워. 자기야, 최근에 함께 했던 대화를 기억하나요? 그때 자기가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집을 사게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서 살아야 한다며 말했었지. 그리고 집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겠다고도 말했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둘의 돈이 아닌 서로 함께 쓰는 돈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말한 것은 맞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예외 없는 특별한 상황이야. 환경이 이런 건데 그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고민해 봐야겠지. 그래, 그냥 모른 척해도 될까?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누가 쉽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고생 끝에 본 보람들을 열심히 모았지만 이렇게 모두 쏟아냈어요. 남편보다 강인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꼭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옳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내 동생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나도 남편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들어주었고 우리 부부는 그동안 모은 적금을 깨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가씨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또한 제게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자기야, 난 정말 자기랑 결혼해서 잘 한 것 같아. 우리가 모은 돈을 동생에게 주는 걸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동생이 결혼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감정과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적금을 시작해야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 올게 조금 늦었더라도 더 부지런히 모아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집장만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하자.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주고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나름 얻을 교훈도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다시 의기투합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너 지금 어디 있는데? 아픈 거 있어? 뭐 아니면 병원에 있는 거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프시다면 지금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일 있나요? 엄마, 미안한데, 아들아.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집에 얼른 와줄 수 있니? 네, 알겠어. 바로 집에 가겠습니다. 아프면 약이나 가져갈까요? 엄마, 아니,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갈 거라서. 병원 아니면 얼마나 아프게 해서 병원까지 가야 하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문자로 병원 주소를 남겨주시면 빨리 갈 테니까요. 저는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알려준 병실로 갔더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엄마를 불렀습니다. 혼마해도 퇴장할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부터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해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올라갔어서 혼자 불편해했을 텐데. 너무 걱정하고 놀랄까 봐 말하지 못했지. 되도록 말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연락했어. 엄마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피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데 내 걱정을 왜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야 해 알겠지? 또 이렇게 늦게 연락하면 안 돼? 정말. 그리고 엄마 요즘 약을 잘 안 청렴하고 쏘볼 때도 없어. 적어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 될 거야? 의사가 말했을 때 괜찮다고 했어. 아, 지금은 괜찮다고.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 여러 가지 약을 돌려서 써보라고도 했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 괜찮아질 거라고 했고, 약도 꾸준히 잘 챙겨 먹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 약이 해결책은 아니잖니? 갑자기 쇼크를 얻어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왔어. 그러고 그동안 면역 대응으로 치료받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게 다행히 그럼 이제 태어나도 되는 거야? 의사 말로는 약을 처방받아서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다. 이제 태어나도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돈 있어야지. 정말 우리 딸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검사와 약값 때문에 입원의 비용이 많이 나왔더라고. 태어난 남을 수납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연락한 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움은 못 되고 이렇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라. 남도 아니라. 엄마가 힘들 때는 당연히 나에게 연락해야겠지. 가족이라고 하면 나 외에는 더 있을까?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것도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데 우선 엄마를 먼저 챙기겠고 내가 병원비를 지불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예전부터 우리 엄마는 종종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 이유는 엄마에게 희귀병이 있기 때문이야.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었지만 피부에 난 것처럼 나타나지 않고 피부신경이 잘못된 상태로 통증을 느끼는 것이었어. 엄마가 가진 희귀병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지만 알고도 와주신 분들 덕분에 엄마의 상황이 나아졌다. 관련된 실패는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았고 혹시 다른 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곳이 아플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질 때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1층으로 내려가서 엄마의 병원비를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는 대략 500만 원 좀 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던 중 남편과 함께 적은 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장 500만 원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수납하고 나서 엄마를 친정에 데려다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정말 너무 놀랐고 속상했어. 오늘 일은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은 일하는 날인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 자기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희귀병이 있으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동안 나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 하셨네.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
시속으로 병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장모님은 돈도 없으실 텐데. 안 그럴까? 다시 말하지만 엄마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 당신이 거둔 돈을 그런 식으로 써주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모르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었지만 검사와 치료 비용 때문에 제 경험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져가 버렸어. 이 돈으로 먼저 엄마가 필요한 것을 챙겨오려고 했어. 그렇게 모은 돈에서 500만 원을 가져오니까 지금 우리가 모은 돈으로 장모님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제게 그 큰 돈을 준 적이 없거나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 어떻게 내가 그 금액을 썼다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난 충분히 도와줄 줄 알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돈이 부족한 엄마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난 자기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당신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더 난리야 안 되겠어? 나 장모님 보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지금 우리 집에 가겠다고? 가서 뭐 할 거야? 설마 차기 우리 엄마한테 돈 내오느라 할 참이야? 그런 건 아니야. 장모님이 돈이 모자라서 당신에게 부탁했지만 바로 받을 거 아니라 걱정하지 마. 아무튼 난 장모님을 만나러 가야 해.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거면 비켜주세요. 저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화를 내다니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걷고 눈에 힘을 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지나쳐 나가면서 무언가를 챙기던 남편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잠시 멍해져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남편을 따라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태어나지 않은 엄마의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하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해 보았어요. 막 태어난 엄마에 대해 왜 그러는 거냐며 남자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라고 말했었죠. 걱정하지 마.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뵙는 거야. 태어나셨다고 하니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남편은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러나 불안하고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선 오늘은 늦었고 엄마 몸도 편치 않으신 2시간 뒤에 가서 찾아뵙겠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잠시 생각하더니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목인 저희가 잘 살펴보면 되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종이에 적힌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차용증이 뭔지 아세요? 이 차용증 문서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장식 설마 맞게 해두는 게 좋겠죠? 오늘 일찍 퇴근해서 장모님을 찾아보러 갈 예정이에요. 겸사겸사 아프신지도 여쭤봐야겠어요. 당신이 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차용증에 관련해서 상기시키며 남편이 해준 말씀처럼 일찍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뒷말이 나왔을 때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 내용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엄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서방, 우리 딸한테 이야기 듣고 나 걱정돼. 온 거야 나 괜찮은데 무의로 와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두 번도 아닌데 장모, 이 사람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모님을 찾아온 이유는 몸 괜찮으신지 묻고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우리 박사방인 걱정해줘서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그런데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뭔가요? 너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안식 듣기로 장모님 경험이 500만 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아내가 다 처리했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 나단이 부족해서 우리 딸한테 도움 청했으니까 우리 딸한테 도움은 못한다면서 이렇게 집만 되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렇지만 우리 딸이 빌려준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매달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조금씩 갚을 생각이야. 정말 여러모로 내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할 때 모아주거나 도와준 것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와주신 것도 없죠. 이렇게 그냥 병원비를 내드리면 장모님이 마음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박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용의하고 펜입니다. 이것으로 차용증 하나를 써주시겠어요? 장모님이 받으시는 연금으로 500만 원을 값으로 쓰신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모님도 편해지고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이라고 뭔가 책? 그러니까 자네가 나한테 차용증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럼 이제 차용 작성해 볼까요? 장모님이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저가 불러드릴 테니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하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지만요. 어쩌겠어요.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장면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또 아무리 희귀병이라 해도 십이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도 못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들려왔어요. 제 남편이 들려준 녹음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차용 증상으로 아픈 장모에게 하는 얘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워했어요. 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너무하다 싶었어요. 충분히 진보한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이 너무하다 싶었고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올라온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실례가 됐습니다. 여기 계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미쳤어요? 제 정신이에요? 카메 이런 걸 우리 엄마한테 쓰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지금 나한테 미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이 도우시만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히 가족끼리 확실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 딴에는 장모님을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야 장모님도 미안해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나요? 자, 정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어떻게 하면 그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 곡 한 줄 사이코 풀스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보통때 놈이에요. 어떻게 아픈 장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잔인하게 군인들이 심리학적으로 풀기 힘든 문제인 걸 얘기해. 이미 나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빚조목을 진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네가 마음대로 생각해. 지금 일어난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이해되지 않아. 나는 남편이 나갔던 현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나는 이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생각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니. 장만태주는 500만 원과 넥타이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했더니 오만함이 폭발하면서 남편에게 화가 나던 것 같아. 지인은 동생 결혼비로 3천만 원을 그냥 쓴다고 말했어. 계속 생각해보니 더는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었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져갔다가 얼마 후에 남편에게 이용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에 조금 미안해하더군요. 도전하지 않고 잘 됐다며 이해의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둘은 깔끔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전 이혼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순순히 이해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그 미친 놈에게 똑같은 지두로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이 구역에 미친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함으로써 계좌를 다 확인해보니 그동안 제가 몰래 시댁에 월 100만 원씩 6년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 조정 기간을 가지며 남편이 모르게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마당에서 욕되는 것 같으니 자리 옮겨주세요. 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섭섭하게 들리세요. 여기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아직 조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며느리로서 찾아뵙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겸사겸사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머니, 여기 잠시 앉아보시고 이제 좀 보세요. 제가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이걸로 뭐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다 마무리되는 마당에 나한테 물을 써 달라는 거야. 이게 뭐죠? 차용증이지.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차유주. 네, 정말 끝나는 마당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차용증을 쓰라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푸르장한 머리 없는 짓이네요. 아주, 어머, 무서운 줄 모르고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지 않나 봐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이런 물 없이 간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 어머님 아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병원비 500만 원입니다. 썼다고 엄마를 찾아가 차용증을 받아온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니 남편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언니의 소지야. 그 일은 전혀 내 탓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주 큰 소란을 일으키는구나. 그리고 너희 엄마가 병원 비용을 보태준 것과 결혼식 비용을 보태준 것이 같이 느껴져. 엄연히 다른 상황이야. 너희 엄마가 먼저 빌려달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신한테 보태준 결혼 비용은 받을 생각이 없이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도 아직 받을 생각이 있는 거겠지요. 당신은 정말 냉정하지 않네요. 적어도 우리 아들은 너에게 안 사귀어 본 상대인 걸 미리 알려줬어. 네가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결정하고 쓴 게 아니야? 어머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뜻을 알고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불필요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참 기가 찹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받던 건데 온전히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었다는 걸 안 알아요? 만약 드세요. 염치 좀 챙기세요. 어머니는 내가 말한 대로 용돈을 약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헛기침을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전해진 내용을 뜯어나가던 남편은 급하게 시댁문을 열고 와서 나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물었습니다. 얘야, 놓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가 이간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난리야? 네 말대로라면 어머님께서 마음 불편하실까봐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게 왜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내 말처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곳이 좋잖아. 거기다 우린 어차피 갈라서는 마당에 내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게 맞지? 그건 이미 지난 일이지 않니? 지난 오늘 도착했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한 미친 짓은? 말이 되는데 내가 안 짓이나 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인정해. 그리고 난 차용증을 받아야 해. 그런 식으로 해야 해. 3천만 원과 그동안 몰래 시댁에 드린 용돈까지 모두 포함하여 결정하겠어. 반씩 나눌 거라고. 웃기지 마. 내가 그렇다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너 버릇없이 우리 엄마한테 되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당장 우리에게 사과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진흙탕위원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제가 바로 해석한 내용은 불량한 것입니다. 불쾌한 내용을 자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불사하겠습니다. 제 확고한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도 변호사를 만나 확인했겠지만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알게 되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소리로 제게 설득하려고 해요. 어떠한 불쌍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좋다고 해도 귀는 우물쭈물하겠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내 동생이 나를 얼마나 친언니처럼 좋아하고 따랐는지 알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내가 장모님께 한 행동은 잘못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전처럼 잘 지내보자 해요.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우리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잖아. 나도 앞으로 더 이상 500만 원을 물어봐서는 않을 거야. 약속해. 가만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만 여기다 튀어나올 것 같았어. 이 미친 놈이 기색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정확히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남편은 이젠 와서 꼬리를 내리는 쪽이 뭐 하고 싶은 건지 제가 이런 시커먼 속을 모르겠어? 하루 이틀 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니 정말 가진 터군. 난 그런 남편을 향해 또렷한 정신으로 말했어. 내가 뭐하러 너 같은 미친 놈이랑 다시 싸니?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살아주실래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처럼 잘 지내보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제게 전하실 말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죠. 참, 제게 할 말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놓고 남편과의 연락은 끊은 뒤 남편의 번호를 수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짜증나서 시댁 가족 모두의 번호를 수신 거부했습니다. 연락을 다 차단하니 나중에는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우편함에 제게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겨놓기도 했더군요. 제 온몸이 떨렸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성문에 다시 받아들일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한 번 그런 실수를 한 것이며 오랫동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일 처리를 하고 변호사의 예상과 같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되찾을 돈 또한 모두 받을 수 있었죠. 저는 2호선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엄마를 모시면서 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가올 3번째 사랑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만나 혼자 평생을 보내는 것은 아까운 여자인데요. 앞으로 제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을 신중히 보고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쟤처럼 나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 다르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미친놈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